특별한 영상을 마련한 이유는요, 우리가 더드림에서 함께 공부를 시작을 하고 또 더드림에서 같이 함께 좀 특별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책도 읽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제반 사항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어떠한 것들에 기초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가를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도 싶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라는 어떤 소제목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스케줄표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수학 온라인 스터디나 또 실습 클래스나 또 농식 수어 우리 클래스에서 계속 그 부분을 넣어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특별한 영상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공부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연습을 하시고 같이 수화를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중에 일을 한번 해보자, 농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화 통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농아인들, 그래서 농아인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농아인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역사가 된다고 농아인들이 행복해하거나 농아인들이 좋아하게 되거나, 뭐 좋아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어떠한 대한민국에 있는 농아인들 혹은 온 세계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수화통역사가 되든지 아니면 수화통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들이 각각 있으시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수화통역사로서 아니면 수화를 배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더드림에서 함께 공부를 하신 분들로서 어떻게 하면 농아인들을 좀 더 지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은 정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더드림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네, 그냥 길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길게 영상을 계속 생각해 왔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네, 최대한 말을 빨리 할 테니까 그 대신 여러 번 들으시는 걸로, 왜냐면 한 번 듣는 걸로 끝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시고 나중에 더드림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더드림의 같은 마음으로 그런 수화통역사 정체성, 또 수화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농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러한 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키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더드림은요, 2011년에 2010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10년, 만으로 10년, 10년, 11년 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크게 시작하지 못했고, 작게 시작을 했었고, 어떤 좋은 저희가 사무장님이라고 불렀던 어떤 좋은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더드림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달았을 뿐이고요. 더드림을 더드림 수화 연구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그분과 함께 거의 한 1년을 계속 나눴어요. 수화를 저한테 배우셨고 농아인에 대한 마음이 커졌고, 그리고 함께 농아부를 섬기면서 농아인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더드림이었고, 그 후에 한참 후에 생겨난 것이 이제 꿈손이긴 한데요. 우선 더드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수화 배우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농아부에서 수화를 배우셨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수화를 막 가르치는데 수화는 잘 못하시는데 40대 50대 50대 이제 중반 들어가시겠네요. 수화는 잘 못하시는데 농아인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농아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분은 공대 출신이셨거든요. 공대. 그래서 아주 스마트하고, 그래서 막 이과 계열로 막 어떻게 농아인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농아인의 세계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문혁이 알고 있는 농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농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한 달, 2달 정도를 생각나는 걸 다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벽에다가 전지를 벽 가득 붙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다 적었어요. 농아인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필요하고 농아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없는 우리 한국에는 없는 일, 또 세계적으로도 어느 곳에도 없는 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인터넷에 보는 대로 막 책 읽다가 뭐 생각나는 것 혹은 또 제가 여러 가지 서적들을 많이 보거든요. 뭐 자기계발서 책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또 사회복지도 전공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보니까 농아인한테 이게 없어 이런 게 필요해 막 적어. 그래서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니 가져와 보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분류를 해보라고.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분류를 해보고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고 그리고 이 중에 5년 차까지 할 수 있는 거 10년 차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더드림이 시작하면서 평생을 해나가야 할 작업들이 있다면 좀 분류를 좀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5년차, 10년차, 사실은 3년차, 5년차, 10년차, 우리가 15년차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더드림 수화 연구소를 보아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혹은 수화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셔서 막 찾다 보니까 더드림 수화 연구소가 딱 나타났는데 뭔가를 조금씩 하고 있어. 그것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문혁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막 급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으로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정리를 하기는 좀 되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아인이 행복한 것. 농아인 당사자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혹은 우리 온 세계에서 농아인으로 태어나서 자부심도 갖고 행복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자부심은 갖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화 통역사로서 아니면 수화를 배운 사람으로서 농아인들을 더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끈이 닿는다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선이 생기고 어떤 능력이 된다면 그럼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근히 준비해 왔던 것들이 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농아인이 행복한 세상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했었고요. 그래서 4가지를 정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농아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수화 통역을 갈 때마다 혹은 교회에서 혹은 누구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제가 수화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것도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묻는 거 있잖아요. 수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해야 돼요? 농아인들은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혹은 수화로 다 통역이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이게 제가 수화를 처음 배울 때 혹은 중급반, 고급반 뭐 통역사 뭐 이렇게 막 계속 진행이 돼도 질문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항상 답변은 항상 떠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내가 되게 피곤하지 않을까? 막 짜증이 나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도 그걸 몰라? 온 세계에 수화는 만국 공통어죠. 무슨 소리?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4가지가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농아인에 대한 존재, 이 행복한 족속인 농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식 개선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수화를 보급해야겠다. 인식 개선 작업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수화를 보급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쓴 사람이요. 영어 쓴 사람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화 쓴 사람이에요. 그럼 수화 쓴 사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지 못한 사람이야. 말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외국인처럼 미국 사람처럼 혹은 네덜란드 뭐 중국 사람처럼 이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아니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어예요. 이 사람은 영어 쓰는 사람이에요. 뭐 호주, 뭐 영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영어 쓰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수화 보급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세 번째는 복지 지원. 네. 본인이나 가족들 혹은 그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정보 접근이나 정보 컨설팅 이런 부분들로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복지 부분이나 협회랑 많이 겹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통역 지원. 통역 지원도 협회가 많이 하고 있지만 협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통역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 네 꼭지를 들고서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 즐겁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오랜 시간을 해야 되니까 조금 편하게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가 조금 더워요. 그래가지고 네. 항상 스튜디오는 언제나 덥습니다. 모든 스튜디오가 아무리 그래서 그냥 제가 자꾸 막 이러고 있어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요. 자,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 인식 개선은요, 우리 표에 보시는 것처럼요, 인식 개선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인에게 해야 하는 인식 개선. 두 번째는요, 특별한데요, 농아인 가족과 농아인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인식 개선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반인들을 인식 개선 해놨는데 농아인이 못 받칠 때마다 농아인 가족들이 이걸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또 농아인 가족이나 농아인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일반은 여전히 아직도 멀죠. 이게 10년, 20년 많이 끌어져 올라왔다라고 해도 지금 뭐 수화 습관,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일반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일반 세상에. 첫 번째는 이게 10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는 홈페이지가 되게 그래도 큰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어떤 웹사이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인식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만 접속하면 농아인에 대한 정보들을 술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아인 하고 딱 검색하면 뭐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막 조금 내용이 이상한 것들이 가끔 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아예 여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농아인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웹페이지는 웹 형식의 어떤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서 시작을 해봤었는데요.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근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 혹은 수화 배우기 혹은 농아인에 대한 에티켓, 농아인을 어떤 배려 이런 부분으로 검색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좀 뜨긴 하는데 어찌됐건 웹페이지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걸 잘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됐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용으로 하나 또 하나는요 정기 레터나 메일링을 할 수 있는 요즘은 푸시 알림이잖아요. 옛날엔 메일링 레터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터링이었는데 지금 푸시 알림 이런 걸로 바꾸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웹이나 앱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좀 되면 좋겠는데 이런 푸시 알림들이 어떤 걸로 가냐면 동영상 혹은 편지나 소식지 어떤 이야기로 그리고 또는 행사나 뭐 행사 알림 뭐 이런 수화 알림 혹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구독 누르고 알림을 누르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걸 띠링 하고서 영상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 밴드, 뭐 카페, 뭐 블로그,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알람 설정에 우리가 수화와 관련된 것들을 정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게 영상이든 소식이든 어떤 콘텐츠든 꾸준히 되면 좋은데 역시나 더드림을 매우 적은 소수의 인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으세요. 근데 이 협력해 주시는 분들과 이 어떤 고정된 업무들을 진행하기란 되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우리가 제가 지금 카페랑 블로그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스태프들이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고 또 너무 이상한 글이 아니면 제가 그냥 계속 모든 글을 다 제가 체크는 하거든요. 근데 모든 글에 댓글을 달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되게 큰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한 글만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떤 언쟁이 붙거나 뭐 이런 이슈가 되거나 뭐 그래도 제가 그냥 킵해두고, 왜냐면 이러한 이슈들과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 하고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예, 인식이 개선되는, 아 수화는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수화를 배우던 사람들도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농아인들이라고 해서 농아인들도 바뀌게 되는 경향. 그래서 카페 부분은 많이 열린 장으로서 열어두고 있고요. 블로그는 제가 스스로 쓰는 거니까 제가 차근히 만들어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매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네.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고는 꾸준히, 네, 한 일주일에 2개, 3개 뭐 이 정도는 계속해서 동영상이든 글이든, 요즘에는 동영상이 많이 컨텐츠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세미나 알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알림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거 뭐 예스14 뭐 이런 거 하여튼 어플 깔아놨는데 계속 푸시 알림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합뉴스 뭐 이런 거. 예, 저 그런 거 깔아놨는데 맨날 막 푸시 알림 엄청 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농아인과 관련된 것들이 푸시 알림이 오고 농아인에 대한 이해를 계속 높여줄 수 있는 알림들이고 유익한 정보들이라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래서 IT는 계속해서 IT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UCC 제작 배포, 뭐 좋은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건데 그때는 UCC였는데요. 지금은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채널들이죠. 네, 저도 유튜브 같은 채널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수화 습관을 지금 이제 1년,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튜버, 크리에이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냥 세상 가운데 어떤 농아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수화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유튜버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2019년 7월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시즌 1을 시작해서 100개를 하고 시즌 2 지금 50개 정도 지나갔나요?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언가를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내는 거. 네. 한번 만들어놓은 게 뭐 평생 갈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꾸준히 계속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대세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 네. 그래서 좋은 수와 정확한 수와 그리고 맞는 수와 그리고 페이크 뉴스가 아닌 혹은 너무 얕은 수화가 아닌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수화 통역사분들이 같이 함께 시작하기도 하고 제가 먼저 하니까 또 따라오시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속성, 꾸준함. 예. 첫 번째는 지속성, 꾸준함. 두 번째는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영상들을 제가 지금 특별한 영상이라 하고 공개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화를 깊이 배우지 않았고 또 더드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는데 수화를 배우신 분들은 지금 수화 통역사나 농아인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려가 되는 거죠. 저도 똑같이. 왜냐하면 농아인을 만나지 않은 수화, 농아인을 경험하지 않은 수화, 그냥 기능으로서만 기능했던 수화. 예. 그래서 농아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는 수화. 예. 수화 기능적인 부분을 잘할지 모르지만 농아인 농식이라고 부르는 문장을 파쇄하고 문장을 부수고 도치하고 뭐 농식 수화라는 걸 쓰고 섞고 이런 부분들, 혹은 농아인의 그 이디엄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예. 호랑이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는데 호랑이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세이턴 뭐 사탄을 말하면 사탄이 온다 뭐 이래야 호랑이 제 말하면 온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쓸 건가, 그래서 사탄이란 단어를 쓸 건가 아니면 호랑이란 말을 쓸 건가. 그러면은 우리가 농아인에 딱 맞는 어떤 수화를 찾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농아인 못 만났으면 혹은 농문화에 대해서 모르면, 농문화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예. 기능적으로는 깔끔하고 잘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농아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리고 농아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농아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수화 통역사들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분들을 끌어내서 농아인들이랑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인식 개선의 가장 큰 요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선은 최대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선은 꾸준함. 두 번째는 깊은 수화로 들어가셔야, 깊은 수화로 들어간, 그러니까 실제 수화 통역사들이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아시잖아요. 예, 카페 이미 많이 보셨을 거고 피드백이나 이제 공지 보느라 수없이 들어오셨겠지만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 뭐 착한 분들이죠. 예. 근데 유튜브도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개인 영상들을 많이 찍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연예 기획사 같은 데서도 연예인들이랑 같이 수화를 찍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수화를 깊이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인기의 수단으로 수화를 이용하게 되는, 그래서 농아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수화 노래를 정말 깊이 없이 한다던가 혹은 수화 통역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컨텐츠도 없고 어떤 부분들이 없으니까 자꾸 노래로만 가는 거죠. 네. 노래로 가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노래 공연하고 노래하는 거 뭐 좋죠. 네, 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농아인들이 볼거리가 많아진다는 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정말 깊이 농아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서 영상을 만들어 내는 부분, 어떤 진정성은 있겠지만 어떤 깊이가 있을까?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농아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거나 혹은 농아인에 대한 혹은 수화에 대한 호기심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차근히 만들어내면 제가 너무 응원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홀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예,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예, 왜냐면 혼자 하다 보면 콘텐츠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책을 또 읽게 되고 또 좀 쉬었다가 다른 것들을 생각했다가 근데 누군가가 계속 같은 일들을 한다면 막 경쟁도 하고 따라도 해봤다가 다르게도 가봤다가 뭐 협업도 해보자고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되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네, 네. 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농아인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농아인 유튜버나 청인 유튜버나 수어와 관련된, 예, 뭐 예,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찌됐건 네, 그런 영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행사를 많이 기획을 좀 하면 어떨까. 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수어와 관련된 행사들은 다 농아인 협회나 이런 데서 만들어준 행사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네, 네, 뭐 서울시나 뭐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네, 우선은 문화재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교회나 문화개방 혹은 뭐 여러 뭐 행사들을 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졌네요. 특히 요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것들마저 더 취소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안타깝지만 하여튼 그러한 문화재들이 농아인 협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주도가 돼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행사들을 좀 주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또 농아인의 날이 있지만 농아인의 날에 농아인들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아인의 날에 우리도 농아인들을 어떤 격려하고 함께 농아인들이랑 즐길 수 있는 어떤 수화 문화재 같은 게 농아인 문화재 혹은 수화를 사랑하는 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화 배우는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큰 어떤 재미있는 정말 그러한 문화재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수화통역사의 밤 뭐 이런 것들이 서울 지역 인근 지역에 좀 생긴 적이 있었고요. 예.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자원봉사자 혹은 기초 수화를 배웠던 혹은 수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런 격려하고 뭐 이렇게 축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또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고 또 캠페인, 서명운동, 이슈, 청원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청와대 뭐 많이 올리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해서 그래서 뭐 와우 수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냥 청각장애인 뭐 수업이요 그냥 수술하면 되지 수술비 지원해줄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더들이면서 수화를 공부했었던. 근데 이제 또 저쪽 세계 가면 또 달라요. 또 와우인들 또 혹은 인공와우 쪽에 혹은 의료계 쪽으로 가면은 수화와는 완전히 벽을 쌓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뭐 지원이 그쪽으로만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화를 정말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화 통역의 교육권, 수화 통역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비로 배우고 있고 실비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회사가 지원해주고,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 같은 수화통역사뿐만이 아니라 농아인과 튜터들이 매칭시켜주는 이러한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별로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그냥 돈 내고 배우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농아인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농아인들한테 배우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농아인들한테 배워야 더 재밌고, 그리고 농아인들을 만나게까지 해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협회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육 환경으로만, 지금 요즘에 뭐예요? 그 뭐예요? 하여튼 이거 뭐예요? 수완 생각나는데 단어가 생각나.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 자격증도 교원 자격증. 교원 자격증도 생겼는데 교원 자격증이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농아인들을 직업 창출, 고용으로, 그러니까 수화 강사로 세워서 고용으로 이어줄 수 있는가가 되게 큰데, 그걸 우리가 뛰어드는 게 지금 우선은 뛰어들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수화 통역의 교육권, 혹은 수화 교육권,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권, 혹은 수화 통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농학교, 전국에 있는 농학교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툴들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학교, 농복지관, 그리고 농아인과 관련된 단체들 있잖아요. 협회뿐만이 아니라 농아인과 관련된 수화와 관련된 에이전시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세워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필요해요라고 청원을 하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설로 우리가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에 있어서 물을 상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어떤 내가 그 사람의 전문성을 사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에이전시들도 우리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농아인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청인들한테 돈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이 되고 좀 훨씬 더 좀 나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공연을 개최하는 것들, 농아인 뮤지컬단이 있었는데 수입이 잘 나야 되는데 수익이 잘 안 나요. 어려워요. 왜냐면 매번 공연을 뛰어야 되고 수익을 벌어들여야 되고 수익 배분을,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구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반 뭐 대학로나 이런 데도 공연 극단들이 먹고 사는데 되게 어려운데, 농아인 극단이 그게 유지가 되게 쉽겠느냐는 거죠. 결국 그래서 문화제 정도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그 정도 행사 정도로밖에 안 남는 거지.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체육대회 유치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힘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뭐 행사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는 강의나 강연, 지식 나눔이나 강연을 기부하는 것. 강연 기부는요, 사실은 수화통역사가 많으면 자유롭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이나 전라도나 막 광주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기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왔다 갔다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기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한 사람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되게 이렇게 해갖고 계속 돌아다니면 언제 생활을 하고 언제 가족을 꾸리고 뭐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부는 뭐 10개의 강연을 했다가 그 중에 1개 정도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돼야지, 기부를 10개 하고 난 1개만 먹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뭐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기부 문화를 더 만들려면 수화통역사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수화통역사들이, 좋은 수화통역사들이 많아져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10번 중에 한 번 기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10번 중에 한 번 기부를 하고 한 번 기부를 하고 이게 100명이서 한 번씩만 기부하면 100번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100번의 강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예. 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기부가 안 돼. 이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 문화가 사실은 우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농아인들한테 공짜로 좀 해줘. 아니요, 농아인들 부르시면 사례를 하셔야죠. 예,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농아인들이.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생계나 그분들의 삶을 또 같이 함께 기억을 좀 해주시고 막 이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기부나 지식, 강연 이러한 것들이 되려면 강사 발굴, 강사 육성이 수없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좀 시간이 되면은 최대한 요 몇 년 안에 예전엔 좀 했었어요. 수학 교육 이름이 또 생각나요. 교원 자격증 생기기 전에는 수학 강사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강사반, 수학 강사반, 기초 수학 강사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진다면 다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강사 발굴, 강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학 가르칠 건가? 그리고 수학교실 가서 무슨 말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그러한 PPT나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게 진짜 강사 발굴, 강사 육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계속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교육을 어떤 부분들이 감당을 하면 교육도 해주고 어떤 조직체가 있으면 그리고 강사도 파견해주고 그리고 인식 전환도 시켜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동시다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공무원이나 혹은 복지관 혹은 또 아동문화센터 이런 데서 요청이 올 때가 많아요. 혹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이런 데서 올 때 사실은 강사비를 받는다기보다 어떤 기부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여력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되게 즐겁게 여력으로 우리가 비상근 통역사라고 옛날엔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좀 저는 하여튼 현직에서 풍부한 경험을 띠고 풍부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강연으로 연결되어지고 기부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런 환경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뭐 대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데도 좀 즐겁게 가서 좀 해주고 오면 나중에 또 거기에 제가 한번 강연 해줄 테니까 거기 농아인 한 명 채용해 주세요 뭐 이런 약속도 받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면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끔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들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도서 번역입니다. 사실은 수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책을 어떤 책들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시험 본다고 막 공부 많이 하시는데 그 책들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이요. 사실은 우선은 첫 번째는 좀 밑에부터 보면은 도서 제작이 좀 많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요? 에세이들, 농아인에 관한 에피소드,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뭐 이런 책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아인에 관한 입문서들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농아인에 대한 농아인이 소재로 등장하는 것들도 좋지만 그런 것도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아인에 대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농아인들 혹은 농아인의 여러 가지 습성들, 농아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에세이 그리고 수화통역사 그건 이제 농아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수화통역사의 입장에서 수화통역사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했다. 수화통역사가 이러이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수화통역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들의 수필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화통역사가 바라본 농인 혹은 수화통역하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수필집 혹은 경험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화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화 배웠던 이 사람들의 어떤 수기, 공모전 뭐 수화를 왜 배우게 됐는지 아니면 수화를 배우면서 겪었던 좌충우돌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좀 책으로 나오면 또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격려가 되고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똑같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만화, 카툰 뭐 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열린 책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만화와 관련된
만화로 된 농아인과 관련된 만화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재미있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집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수화를 지금 통역사를 막 따고 또 다음 단계를 넘어가셔야 하는 베테랑으로 가셔야 하는 그런 수화 통역사 분들한테는 이런 사례집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집들도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옛날에 이런 것들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협회 있을 때 저도 협회를 좀 있었는데요. 협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수기를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통역사 사례집이라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못했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찍었고 그만큼만 우리끼리만 보고 끝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모두가 익힐 수 있는 어떠한 물론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겠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뭐 사랑과 전쟁 그러면서 이 집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이 집은 어떻게 해서 불화를 겪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인 것처럼 우리도 수화통역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해결됐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들이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소설이 좀 공모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뭐 용의 귀를 너에게 혹은 데프 보이스 뭐 이런 뭐 또 네덜란드 책인가요? 그 수화가 꽃피는 말 그리고 항상 하는 하여튼 이러한 수화와 관련된 그 동화들 소설들 이런 것들 진짜 재밌거든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터디할 때 꼭 책 세 권은 읽기 만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실스 클래스나 농식 수화는 아직 못 읽고 있는데 꼭 읽으셔야 돼요. 온라인 스터디를 꼭 한 번은 걸치셔야 이제 농아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들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이 좀 도서가 확실히 제작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에게 뿌려져야 할. 그러니까 수화 교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화 통역사 시험 준비하는 교재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농아인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매우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설가는 아니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써서 예전에 도간이 나왔었잖아요. 도간이 있고 제가 딱 몇 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진짜 뭐 화가 근데 그런 거예요. 도가니 같은 책들이 나오고 도가니 같은 영화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 반향을 위해서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올수록 소설이지만 물론 논픽션은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지만 그러한 소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아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소설들을 못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농아인 그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은 농아인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렇게 공정 작가처럼 잘 쓰겠죠. 하여튼 그러한 책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한국 자체에서 조달할 수 없으면 외국 서적들을 번역해 와야 돼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문제예요. 네. 외국 서적들을 번역해 오면 그런 책들 있잖아요.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나이, 수화가 꽃피는 말 이런 외서들을 번역해 오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어에 능통하세요? 혹시 선생님들이? 그러면 제가 제발 부탁인데 책을 한 권씩이라도 번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책을 내드리던 예전에 10년 전에는 제가 책을 낼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책을 낼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번역을 해주신다면 좋은 책들을 충분히 그 책들을 번역을 해서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일반인들에게 뿌려져야 하는 양질의 농아인과 관련된 서적들이 있어야 되고 혹은 한국 사람의 저자가 조금 불편해할 수 있다면 외국 저자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래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가 절판되었었지만 다시 나오게 된 것처럼 이런 좋은 책들이 나온 것처럼 수화 교재뿐만이 아니라 농문화와 관련된 에피소드 책도 있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영어로 된 책들은 막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청각장애인 전문 도서, 연구 논문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그 다음에는요. 인식 개선을 이렇게 했다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했다면 우리 농아인과 가족들에게도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유아기 학령기를 경험하고 있는 농아인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데 매우 이렇게 접촉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농아인이 딱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 그래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부모가 우리 오지 않는 버스처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좌충우돌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이런 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지 두세 가지의 케이스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혹은 먼저 학부모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혹은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그냥 부모가 알아서, 네. 네. 아니면 의사가 제일 먼저 만난 게 의사잖아요. 네. 수술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수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농문화라는 것, 농인이라는 것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교육 방법을 좀 지도해주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보가 농학교, 또 복지관, 혹은 농아인협회, 또 일반 학교들까지 쫙, 그래서 병원까지 저는 사실은 쫙 이러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케이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치료 매뉴얼들도 좀 더 정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요, 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도 이제 태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예, 뭐 100일 때는 무슨 BCG 접종을 해야 되고, 뭐 한 달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주기별로 어떤 주사를 맞춰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뭐 이렇게 뭐 영유아 검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이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을 태어났을 때도 어떠한, 그게 법칙은 아니지만 어떤 가이드를 좀 주면 어떨까. 그래서 복지관도 한번 가보세요. 수화도 한번 배워보세요. 혹은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구화를 할 건가 수화를 할 건가. 하지만 장단점을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매뉴얼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1세 때는 치료 어떤 게 들어가. 왜냐면 수화 교육한다고 청농 훈련이나 발화 훈련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화 훈련 한다고 무조건 그것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화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청농 훈련, 구화 훈련, 발화 훈련, 뭐 하여튼 보청기도 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거 하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갈 수 있도록 1세 때 해야 할 치료, 20개월에 해야 할 치료, 뭐 5살 때는 청능 언어 교육을 해야 되고, 뭐 7살 때는 수화 교육도 조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주고 부모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렇게 뭔가 코스는 좀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 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사실은 병원과 연계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정보가 제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진단시 병원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병원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어떠한 뭐 그런 것들이 좀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정부나 보건소 이런 데에도 좀 어떠한 것들이 좀 비치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생애 주기별 치료, 그래서 5살, 10살, 20살, 또 30살, 뭐 40살, 뭐 혹은 중간에 뭐 시각장애가 동반되었을 때, 뭐 농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가 동반되었을 때, 뭐 누구를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지 않고 조금 어떤 지원을 조금만 생각해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화 배우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또 센터에 계시거나, 혹은 실제 수화통역사 필드에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 많으시고, 혹은 복지관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농학교 이건 관련된 단체, 혹은 손마리움 센터 이런 부분에 여러 영역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수많이 많은데 그것들이 좀 체계화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문과라서 잘 정리를 못해요. 네, 그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이과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네. 이런 것들이 좀 유아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농아인들한테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보청기 뭐 이런 것들은 알지만 결국엔 농아인들이 농아인 걸러서 듣거나 협회를 통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청기 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지 않고 농아인이 직접 어떤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우리가 재난 문자 오듯이 특별히 농아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좀 정보가 제공이 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정보가 가는 것처럼 농아인들을 관리해주는 농아인 센터가 있다면, 협회가 있다면 농아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 부분들이 좀 잘 코스가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회가 사실은 이런 일들이 되게 어려운데요. 협회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지역에 속해져 있는 농아인들이 속한 어떤 단체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식지나 이런 팜플렛, 그러니까 복지관은 매달 소식지 같은 게 계속 나요. 아니면 개간지라도 나가요. 근데 협회는 개간지 같은 걸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직접 와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농아인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지 전에는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밖에는 농아인 정말로 그렇게 특별하게 협회를 방문할 일이 없는 농아인들도 상당수 돼요. 상당수.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어떤 소식지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난번 보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 보니까 계속 편지 같은 거 계속 잘 보내시더라고요. 꾸준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메일링 서비스나 어떤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될 수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회원을 가입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지역에 있는 등록되어진 모든 자에게 농아인들에게 이렇게 쫙 뿌려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상황별 책자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농아인들이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책자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책자나 어플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딱 당신 농아인 뭐 예를 들면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지갑을 딱 빼봤더니 농아인입니다. 뭐 요즘에 뭐 혈액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이런 주민등록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농아인인데 농아인 책자가 있어. 그래서 농아인은 뭐 농아인이시구나. 뭐 말이 안 되는구나. 혹은 수화통역사를 불러야 되는구나. 이러한 어떠한 뭐 첫 번째는 뭐 이런 거죠. 뭐 사고시나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혹은 경찰 피해자 가해자 혹은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내용들이 좀 그러한 부분들이나 또는 긴급 연락처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긴급 연락처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뭐 수화통역 센터나 아니면 뭐 가까운 가족의 1번, 뭐 1번 연락처, 뭐 이런 식으로 더 넣어놓고 그런 것들이 농아인들이 소지하거나 어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표식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게 외부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긴급 상황에 지갑 같은데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간단한 명함 정도의 크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등록증 뒤편이나 뭐 하여튼 신분증 뒤편에 붙여서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인식 개선이나 어떤 지원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두 번째 크게 보면은 수화 보급인데요. 수화 보급은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보급은요 두 가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화를 가르쳐 본 입장에서는 수화는 일반에 보급하고 혹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룹으로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에 보급할 때는 알림이나 혹은 인식 전환의 방편으로 그래서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아직도. 그래서 수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호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 수화는 나랑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수화를 배우시게 될 때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컨택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서, 스마트 앱, 웹사이트, 뭐 오프라인 강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찝어서 이야기 드리면요. 도서 중에 영상북, 뭐 영상북 요즘에 유튜브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화 학습서를 핸드북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만든 책들이 더드림 책들이 다 A4 반 사이즈예요. 다 조그매요. 그래서 A4 반 사이즈들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스텝 1, 2, 3 그리고 페이지 1, 2, 3 엑스퍼트 1, 2, 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가지씩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세 가지씩이 그렇게는 아직 못 나오고 있고 그렇게 만들려고 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스텝 1, 2, 3는 이제 조만간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텝 1, 스텝 2가 사실은 누구나 배우는 더드림 수화, 농문화와 함께
더드림 수화, 그리고 한 권이 더 있어요 원래는. 예, 그래서 원고가 있는데 출판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예 리뉴얼을 해서 베이직 사인 1, 2, 3로 아예 다시 리뉴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베이직 1, 2, 3는 사실은 지금 사인 복화가 하나 나왔잖아요. 사인 복화. 그리고 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권을 나올 것 같고요. 엑스퍼트는 농식수화, 우선순위 농식수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두 가지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디엄과 관련된 책들이나 패턴과 관련된 책들을 만들어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계획을 하고 차근차근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근차근히 나오면서 조금씩 속도가 빠르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막 뭐 한 달 만에 뚝딱 쉽지 않습니다. 네. 수학습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오디오북, 전자북. 저는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들으면서 듣기만 해서 수화를 배울 수 없을까? 네. 들어서 수화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말로만 수화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손은 안 쓰고 말로만 수화를 가리키고, 아버지 엄지 펴시고요, 검지로 펴시고요, 검지를 코 옆에다 대세요. 잘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고요. 이런 식으로 말로만 표현을 해가지고 수화를 가리키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디오처럼 듣기만 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음성 강의, 수화 학습서와 맞춘 음성 강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수화 학습서를 구입하고 어떤 학습들을 그래서 베이직 스텝 1, 2, 3 정도는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무료로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수화를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지금 엑스퍼트나 베이직 기본 단계에 수화 통역사로 넘어가는 분들은 비용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인식 개선을 할 거라면 기초반은 수화 습관처럼 이렇게 내보내야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수화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텝 1이 나오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준비 중에 있고 그 시스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방송이 되겠죠. 방송이 될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컨텐츠가 영상이나 mp3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학습 지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전 앱은 누가 만들고 계시니까요. 사전 앱들 하시고, 그리고 공무용 앱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분증 제시, 수화를 사용하십니까? 소리를 못 들까? 그러니까 경찰관 거꾸로죠. 아까는 농아인이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경찰관이 난 농아인이요 그러면 딱 해서 수화를 사용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나와가지고 수화를 사용하십니까? 뭐 딱딱 누르면 딱딱딱딱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탭을 누르면 수화 영상이 나오면서 제시를 해서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통역사를 불러드릴까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사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글씨로 우리가 소통을 할까요? 여기까지만 물어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짜고짜 막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소방, 공무원, 소방, 경찰,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시청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되면 매우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웹사이트,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요. 초급, 중급, 고급 통역사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베이직 1, 2, 3, 스텝 1, 2, 3, 베이직 1, 2, 3, 엑스퍼트 1, 2, 3 해가지고 강의가 좀 더 세분화돼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뭐 YBM이나 제가 정찰 어학은 엄청 다녔는데요. 정찰 이런 데 가면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지 않아요. 영어 수업이. 엔진 1, 2, 3, 뭐 베이직 1, 2, 3, 뭐 엔진 2-1, 1, 2, 3, 3-1, 2, 3, 뭐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에요. 그럼 너무 복잡해. 뭐부터 들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뭐부터 들어야 되는지 거기서 알려줘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쉬워도 쉬운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 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냥 막 어려운 걸 막 가르쳐서 살아남으면 살아내고 못 살아남으면 그냥 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쉬운 걸 계속 가르쳐갖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수화 통역사가 되겠죠. 그럼 수화 통역사가 1000명, 1년에 1000명 보는데 1000명이 다 수화 통역사가 되면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 중에 100명은 아주 최상급이겠죠. 1000명 중에 900명은 좀 별로지만 어찌됐건 근데 다 살아남아야지. 그 중에 100명만 살아남겠어. 근데 100명 살아남았는데 100명이 기본도 잘 못해. 그게 하향평준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강의도 좀 더 세분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약성. 문제는 뭐냐면 자격증을 따면 이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격증 따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습 클래스랑 농식 수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농식 수화는 평생 하셔야 되는 거고 실습 클래스는 평생 움직여야 손이 굳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MP3 한 걸 갖다가 단어 MP3 온라인에서 한 거 이게요. 한 달만 쉬면 힘들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연습이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는데 할당량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 건 정확하게 믿지는 않지만 1만 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몇 년간의 그 연수가 쌓이고 그 정도의 연습량이 쌓이면 그러면 조금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저 20년 했잖아요. 20년 넘었거든요. 20년 했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계속 수업만 하고 막 이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에 어떤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0년 정도를 그러니까 쌓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어도 그래도 선생님들만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지. 예. 지금 여러분들이 쉬면 바로 도루묵, 기초반, 중급반으로 바로 퇴보.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연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표현력이 늘고 그러다가 쭉 가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게 계속 하다가 언젠가 빵 해결이 돼요. 농아인 한번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좋은 표현들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전문가 양성반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양성반을 따로 전문가 양성반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요. 왜냐면 나 통역사라는 거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실력이 너무 떨어지고 내가 밖에 나가지도 못한 그러니까 장롱면허라는 걸 아는 사람들만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재보수 교육처럼 그냥 꾸준히 3개월에서 6개월, 1년 뭐 1년 너무 길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내가 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어떤 툴이 필요해요. 근데 그 툴이 여러분들한테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농식수가 들어오면 피곤하죠. 네. 네, 어찌됐건. 예, 근데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반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스타일에 맞는. 그래서 뭐 연구를 세미나하거나 옛날에 수화학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되긴 했는데요. 수화학회 이런 거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연구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시고 수화통역사 대비반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세요. 열심히 하시고 또 인터내셔널 사인 랭귀지. 예. 국제수화가 필요하다. 그럼 국제수화를 배우시는 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ASL도 따로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CSL, 차이나 중국 수화도 그리고 일본 수화도 이런 식으로 국제수화들도 배울 수 있는 국제수화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교통역반, 저는 기독교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천주교나 불교는 뭐 법회 통역이나 뭐 미사 통역 이런 하여튼 이런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도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뉴스 통역 혹은 방송 통역 이런 것들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수학 강사 양성반 사실은 수학 강사 양성반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 자격증이랑 겹친데 교원 자격증에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치지 못해요. 근데 세세한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통역사 필드에서 수학 교육을 수없이 진행해 본 수학 통역사가 수학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수학 교원 자격증을 땄을 때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가리키고 그리고 가리키다가 막히면 그 수학 강사한테 다시 물어봐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슈퍼비전을 받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은 슈퍼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했는데 내가 안 됐어. 그럼 나의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교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수학통역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선생님은 자격증을 주는 데가 아니라 내 따로 개인 튜터나 개인 선생님을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뭔가 궁금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 선생님이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수학 강사 양성반이 사실은 제대로 좀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구축을 계속해서 해볼 건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축을 해야 되는데 5년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15년, 20년 이 기간 동안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자,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큰 부분은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많이는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막 마음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협회나 이제
통역 에이전시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역 에이전시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굳이 뭐 네. 네. 복지 지원입니다. 복지 가족이나 본인에게 줄 수 있는 정보 컨설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 시책, 뭐 진로 상담, 취업, 자격증 창업, 결혼, 보육, 유학 뭐 그리고 자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쪽에는 자조 집단을 농아인들끼리 모아놓고 농아인들을 지원해주고 농아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회랑 비슷한데 그렇죠. 네, 협회도 자조 조직이죠. 네. 자조 집단인데 자조 집단이 더 소그룹화돼서 더 세분화돼서 그래서 우리 뭐 노인회나 여성회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협회 산하의 여성회, 협회 산하의 노인회가 아니라 그냥 농아인 노인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만들어봤어요. 교육과 관련된 농아인 자조 집단 혹은 교육과 관련된 혹은 청년 농아인 아니면 청소년 농아인 정체성과 관련된 자조 집단 혹은 국제 지도자 자조 집단 혹은 유학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유학파들도 자조 집단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교육기관, 뭐 서울 애화 구화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 관련된 자조 집단도 만들어주고 동문회인 거죠. 근데 동문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또 해봤었고요. 그리고 통역 지원, 통역이 교육 분야가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한 명에게 100번을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요청할 때만 다 간다. 근데 요청하는데 누가 먼저 예약을 하면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통역할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하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요청을 하려면 내가 한 학기 대학교 수업을 가야 되면 요청을 협회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지원센터에다 지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또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그럼 타자를 할래 수화 통역을 할래 그러면 보통은 타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남으니까 읽지도 않으면서 수화 통역사 또 수화 통역사를 할래 그럼 수화 통역사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농아인이라고 한 번도 안 졸 수 없잖아요. 항상 모범생이 아닐 거아니에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딴짓 안 하고 그런 게 다 즐거움인데 그런 것처럼 어떤 감시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건 아닌가 막 싶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교육 분야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지만 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역사들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생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육 지원 통역사들로 파트타임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많이 또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고요. 그 부분이 좀 조직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설 TRS 요즘에 손말이음 센터 같은 것들이 정부 조직에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고 막 이렇게 지역마다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말이음 센터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막 불어날 줄은 몰랐죠. 근데 예전에는 사설로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뭐 그건도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방송 분야 케이블 종편 채널 지금 이제 수없이 많은 채널들에 이제 수화 통역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수화 통역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화 안내 영상이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 그 청음회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셨어요? 손 딱 대면은 그 글자에 수화가 싹 나와요. 그 모델이 그래서 플래시로 수화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글자마다 다 수화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는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마우스를 대면 그런 것처럼 시각장애인용 어떤 지원 툴이 있다면 농아인용 지원 툴도 그런 식으로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무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만들지 않는 거죠. 근데 큰 기업들은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농아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뭐 쿠팡에 들어가서 손을 딱 올렸는데 쿠팡에 그랬는데 음식이 됐는데 막 이렇게 하고 뭐 컴퓨터에 손가락 댔는데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수화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개든 비공개든 그러니까 폐쇄 라인이든 아니면 공개 라인이든 뭐 어떻게 든 그런 작업들은 대기업들은 하셔야죠. 자, 그런 작업들에 여러분들이 투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알림 광고, 수화 통역. 그러니까 요즘에 지하철을 타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막 영상들이 막 나오고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영상이 나오고
그런데 다 광고에 수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 농아인들이 어디 눈을 돌렸는데 모든 곳에 수아가 나온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아직은 농아인들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네. 우리의 수아가, 우리의 언어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다니.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방송국 송출을 MBC, KBS, 뭐 SBS, 뭐 JTBC 막 수없이 많은 방송국이 있지만 여기 센터가 있어서 통역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출을 해주면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중계차가 밖에 나가면 저는 스튜디오에서 대기해요. 그럼 중계차에서 영상을 쏴주면 그걸 가지고 이 안에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부스마다 다 들어가서 통역사들이 24시간 동안 1시간씩 번갈아가는 뭐 3교대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수화는 뭐 1시간씩 통역할 수는 없으니까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뭐 30분 하고 돌리고 30분 하고 돌리고 아니면 프로그램마다 돌리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통역사가 막 50명 있으면 되게 많은 부분들을 통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실시간이 녹화가 되면 좀 많이 좀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것들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통역 에이전시들도, 방송 통역 에이전시들도 기계 이렇게 체계화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꿈까지 한번 꿔봤습니다. 네. 더드림에서 함께 공부를 해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3달 동안 외우고 또 2달 동안 외우고 최대한 외우는데, 네. 어느 이제 교육 현장 같은데 딱 갔는데 딱 얼굴 봤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현재 배우고 있지 않으면 지나가면 사실 잊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주기적으로 문자를 주시는 것도 네. 그러니까 제가 문자 드리면 뭔가 좀 불편스럽고. 네. 근데 우리가 졸업 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다 함께 그냥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네. 졸업 밴드를 통해서 제가 선생님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고요. 뭔가 홍보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졸업 밴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제가 선생님들의 이름을 꾸준히 외웠으면 좋겠다. 왜냐면 밴드는 지나가고 그러니까 밴드를 제가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이름을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출석부를 항상 정리해 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문과라서 네,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네. 치밀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드림에서 공부를 했었고 농아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웠다. 그리고 더불어서 농아인이 행복하는 걸 보니까 나도 행복하더라. 그리고 내가 하는 수화를 봐주고 농아인도 즐거워해주니 내가 또 더 행복해지더라. 이러한 어떤 상생, 공생,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수화를 다 가르쳐주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가르쳐주세요. 왜 그러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수화가 느는 걸 보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화가 느는 걸 내가 아는 농아인들에게 이 사람 나한테 수업했어 라고 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친한 농아인 형이 있었는데 제가 수화 통역사가 됐어요. 20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막 공부를 하고 놀고 맨날 함께 먹고 자고 했었던 농아인 형님들이 있는데 그 형님이랑 내가 수화 통역사가 됐어요. 우리 아내도 같이 연애하면서 같이 막 다니다가 같이 따라다니게 됐고 수화 통역사가 됐어요. 또. 그러다가 제가 방송도 하고 뭐 책도 내고 막 했어요. 근데 형이 어디 농아인들 이렇게 그룹 모임 있으면 오라고요. 너네들이 와 괜찮아.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농아인들이 저희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동생들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친한 동생들 둘 다 수화 통역사. 뭐예요? 내가 가르친 애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얘기죠. 형한테 수화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 뽑아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농아인 형의 어떤 이렇게 한껏 올라가는 이 어깨는 우리가 뒤에서 보면서 행복해요.
아, 형이 나 때문에 행복하구나. 우리 둘 때문에 형이 여기서 체면도 살고 너무 행복해 하는구나. 물론 형은 우리들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체면이 사는 사람이긴 한데, 예, 우리 때문에 더 위상이 올라가는구나. 우리가 조금 보탬이 됐구나. 너무 좋다. 예, 마찬가지로. 예, 선생님들을 제가 어디서 봤던 농아인들이랑 함께 만났을 때,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요. 함께 수화를 가르치고, 함께 수화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두 달, 세 달. 특히 온라인 스터디는 세 달이나 했는데요. 수화를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했다. 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서로 가까워졌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농아인들한테 할 수 있으면 왜 그랬냐고. 우리 농아인 좋아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다고. 이제 농아인 만났으니까 함께 해달라고. 그럼 농아인은 이런 데는 잘 들어오세요. 예. 기초반 막 이런데 중급반, 고급반 혹은 통역사들의 그룹에 농아인들 되게 즐겁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통역사 그룹이 아직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통역사 그룹으로 우리가 다 통역사 그룹 더드림 통역사들 되시죠? 네.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이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Happy to the world. 네. Happy world with depth. 네. 농아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네. 농아인과 행복한 더드림. 네. 그래서 꿈꾸는 손. 농아인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네. 농아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더드림, 꿈꾸는 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함께 협업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 혹은 더 좋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잖아요. 제가 IT나 이런 쪽으로 밟지 않아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주시면 저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네. 수화를 가르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건 수화를 기쁘게 가르쳐주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아인들 사랑해 주시고 언제든 농아인 편에서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자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